명성교회가 창립 36주년을 맞아 창립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특별 새벽 집회에 새바람을 일으키며 복음만을 위해 달려온 명성교회 창립 기념 예배 소식 잠시 후 전합니다. 동성애와 각종 사회 문제로 기독교적 가치관이 위협받는 시대가 됐습니다. 오늘 이슈를 보는 창에서는 다음 세대의 가치관 보호를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은 무엇인지 김태호 목사와 살아김 사모에게 들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문강원 목사입니다. IS가 이슬람 국가를 선언한 지 2년이 되면서 그 시점을 전후해서 터키와 방글라데시, 이라크 등 동시다발적으로 곳곳에 테러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IS가 원하는 건 바로 분열과 불신 그리고 증오일 텐데요. 이럴 때일수록 국제사회의 연대가 더욱 필요해 보입니다. 피해를 입은 이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돕고 위로하고 또 사랑의 띠를 매는 것. 지구촌 이웃들이 함께 해야 될 일일 것 같습니다. 첫 순서로 교계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명성교회가 창립 36주년을 맞아 기념주일을 비롯해 특별 새벽기도회와 합동 결혼식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지역과 교회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나눔 행사도 열려 눈길을 끌었습니다. 유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1980년 7월 6일 작은 상가교회에서 첫 예배를 드리면서 시작했던 명성교회가 어느덧 창립 36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주일에 열린 감사 예배에서는 모든 성도들이 창립 기념일의 기쁨을 나눴습니다. 중창단의 서곡과 솔리스트들의 특순, 찬양대의 찬양이 예배를 더욱 풍성하게 했습니다. 김삼환 목사는 설교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으로 살아가야 방황하지 않는다며 교인들은 선교와 전도, 복음 전하는 일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김 목사는 명성교회가 선교의 비전을 품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갖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교회 앞으로 할 일이 더 큰 교회 아닙니다. 선교하는 일에 다 쓰고 다 없어도 괜찮아요. 이 교회까지라도 선교하는 데라면 다 쓰여지도록 부르는 곳마다 가고 모든 손길에 응답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명성교회는 창립 36주년을 맞아 은혜의 36, 감사의 36이라는 주제로 지난달 28일부터 한 주간 특별 새벽 집회를 열었습니다. 새벽 집회 기간에는 남녀 선교회와 교회학교 교사, 청년대학부가 찬양으로 특별 순서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매년 거행되고 있는 합동 결혼식도 열렸습니다. 올해도 김삼환 목사의 주례로 한국과 중국,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등 모두 8쌍이 교회의 후원으로 결혼식을 올려 많은 하객들의 축하를 받았습니다. 이 밖에도 명성교회는 서울 강동구의 어려운 이웃 160가정에 쌀 320포를 전달하고 지역 내 장애인 시설과 교회에 소외된 성도들에게 금일봉을 전달하는 나눔 행사도 함께했습니다. 새벽 집회와 이웃을 돕는 교회로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명성교회는 그동안의 은혜에 감사하고 앞으로 선교와 봉사에 더욱 힘쓸 것을 다짐했습니다. C채널 뉴스 유성훈입니다. 지난달 서울 광장과 대구 동성로에서는 동성애자들의 행사인 퀴어 축제가 있었는데요. 한국교회 동성애 대책위원회가 퀴어 축제 이후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방향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계속해서 유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교회 동성애 대책위원회가 주최하고 동성애 에이즈 예방연구소가 주관한 긴급 좌담회가 열렸습니다. 좌담회는 지난 6월 열려 논란이 됐던 서울광장 퀴어 축제와 대구 동성로 퀴어 축제 이후 앞으로 한국교회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한국교회 동성애 대책위원회 본부장인 소강성 목사는 좌담회를 진행하며 동성애가 건강한 사회를 파괴하고 국민 간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소 목사는 한국교회가 퀴어 축제를 반대하기 위해 대응 집회를 열어왔는데 이제 그 방향을 점검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 서울시청 집회를 우리가 반대하고 또 우리가 맞불 대응 집회를 해왔는데 여기에 대한 평가를 우리가 한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향후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동성애 에이즈 예방연구소 부소장 이병대 목사는 한국교회가 동성애 확산저지 운동 방법을 바꿔야 한다며 특히 시민과 언론을 설득해 한국교회의 주장을 지지할 수 있도록 장기적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 목사는
정부와 국회가 동성애의 사회적 폐해와 에이즈 확산의 심각성을 알 수 있게 한국교회가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국회와 정부가 해나갈 건가 여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우리 한국교회가 적극적으로 제시해서 건전한 그리고 또 건강한 우리 한국의 윤리적인 사회를 만들어 나가고 생명력 넘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대안을 제시하게 될 것입니다. 에스더 기도운동본부 이용희 교수는 군 동성애 반대와 초중고 교과서의 동성애 옹호 및 미화 관련 내용 삭제 등을 위해 한국교회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밖에도 법무법인 INS 대표 조영길 변호사 등이 나서 국가인권위법 제2조 제3호의 내용 중 성적 지향 문구 삭제 지지 서명 운동 등을 제안했습니다. C채널 뉴스 유성훈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지난 주말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에서는 무장한 테러범의 인질극으로 또 한 번 아찔한 상황이 일어났었는데요. 방글라데시 현지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세프 의사 선생님으로 수고하고 계신 김민준 선생님 연결되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유니세프 방글라데시에서 보건 전문가로 활동 중인 김민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선생님은 테러가 일어난 그곳에, 그것도 바로 그날, 그것도 테러 직전에 그 장소에 계셨다고요? 이번 사건의 배경이 된 홀리 베이커리는 개업한 지 채 2년밖에 안 된 곳이지만 외국인이 직접 경영을 하고 있고 유럽인 취향에 맞는 재가와 식사류를 제공하고 있는 다카 유일의 명소였습니다. 네. 아이들이 뛰어놀기도 좋은 잔디밭도 있어서 한국인을 비롯해 외국인들이 가족단에서 많이 찾던 곳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몇 시간 차이로 아찔한 상황이 벌어진 것 같은데요. 가족 단위로 찾을 만큼 참 평화로운 그런 장소인데 그런 끔찍한 일이 발생했어요. 네. 그 사건 인근 장소는 디플로마틱 존이라고 불리는 지역으로 이제 이태원 외교단지와 강남 부유층 주거단지를 합쳐놓은 곳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한국 대사관을 비롯해 대부분의 재외 공간이 밀집한 곳이어서 비교적 안전하고요. 외국인을 위한 대부분의 편의시설이 집중된 곳이죠. 네. 네, 그 중에서도 이제 홀리 베이커리는 주거 지역 깊숙한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치안 상태가 매우 좋다고 여겨진 곳입니다. 네. 근데 하지만 작년 여름에도 이번 테러 지역 부근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대인 피격 살인이 있었던 만큼 테러 위협이 증가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네. 그 사건 이후로 코이카와 일본의 자이카 등 원조 기관들은 개인 동사자의 파견을 이미 중단한 상태입니다. 네. 선생님, 사실 인도네시아나 방글라데시처럼 무슬림 국가들은 IS의 테러에서 그래도 비교적 안전한 곳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고 있었는데요. 그건 우리가 잘못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방글라데시에서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개인을 타겟으로 한 크고 작은 사건은 간간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수의 외국인과 이렇게 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이번과 같은 대규모의 테러는 방글라데시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네. 방글라데시 대부분의 국민이 무슬림이지만 기본적으로 종교의 자유가 허락된 나라고 기독교, 힌두교, 불교 등 다양한 종교인들이 자유롭게 활동을 하고 있어서 종교 분쟁에서도 비교적 자유로운 곳입니다. 저희 교민들을 비롯한 대부분의 외국인들은 방글라데시가 IS의 위협이 미치지 않는 곳이라고 막연히 안심하고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요. 네. IS는 이런 낮은 테러 위험 의식을 오히려 역이용한 것 같습니다. 네네. 외국인뿐만 아니라 현지인들도 이번 테러로 매우 두려움에 떨고 있고 테러범들이 모두 방글라데시 국적의 IS 추종자로 밝혀진 것에 이제 충격과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네. 희생자가 대부분 외국인이었지만 방글라데시 시민 역시 희생되었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놀라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서 방글라데시 정부도 정부 차원에서 아주 강력하게 대처하겠다 이렇게 선언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셰이크 하시나 방글라데시 수상도 성명을 통해서 이번 테러를 강력히 규탄하고 있고요. 종교를 가진 자들이라면 감히 생각조차 못할 일이 자행되었다 하면서 테러범들의 종교는 단지 테러 자체일 뿐 무슬림과는 무관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IS 테러 활동 범위가 동아시아 쪽으로 옹주하고 있다는 분석이 얼마나 믿을만한지 아직까지는 확실하지 않은데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 이상 방글라데시를 비롯한 비분쟁 지역 모두가 IS 테러의 안전지역이 아닌 것만큼은 확실해 보입니다. 기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많은 원조 단체와 국제 기구들이
테러의 위협에 굴하지 않고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한국 교민을 비롯한 전 세계의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이 가족 단위로 거주하고 있는 다카인 만큼 안전과 향후 거치에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그리고 마지막으로 충격과 시리에 빠진 방글라데시 국민들과 전 세계인들의 마음이 위로받고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선생님 말씀대로 정말 이번 테러로 가족을 잃고 또 슬픔 가운데 있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길 저희도 기도하겠습니다. 또 테러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조가 더욱 절실해 보입니다. 선생님도 안전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빛 대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삶이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우리는 다음 세대에 어떠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을까요? 오늘 이슈를 보는 창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다음 세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를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도움 말씀 위해서 현재 미국에서 다음 세대를 위한 가치관 보호라는 단체 대표로 사역하고 계시는 김태호 목사님과 사라김 사모님을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어떤 사역들을 주로 하고 계시는지요? 네, 저희 그 단체 이름이 영어로는 TV Next인데 많이들 혼돈을 하세요. 이게 텔레비전에 관한 것이냐. 근데 그 Traditional Values for Next Generation의 약자를 제가 TV Next로 삼고 있는데 말 그대로 귀하고 신앙적인 미국의 전통적인 가치관들이 있는데 그 가치관들을 잃어버리거나 또 그 가치관들이 무너지는 것에 대한 저희가 안타까움을 갖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귀한 그 신앙적 전통적 가치관을 전수하는데 저희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사모님께서도 이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계신 거로 알고 있는데 네. 어떤 계기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 계기의 시작은 저희가 중보기도팀에서 시작됐습니다. 그 중보기도팀에서는 저희가 교회를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던 때 마침 미국의 캘리포니아, 저희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 북가주에서 프로포지션 8이라는 법안, 네. 즉 동성 결혼이 합법화될 수 있다라는 것이 나오면서 우리가 프로포지션 8으로 막아내자 네. 하는 것을 알게 돼서 그때부터 다른 생각 없이 그냥 막기 시작하고 2011년 SB48이라는 민주당 쪽의 마크 리노라는 의원이 교과서에다가 캘리포니아 교과서에다가 유치원생부터 12학년생까지 고등학생까지예요. 친동성애, 동성애는 정상이다. 동성애 가정은 아름답다. 동성애 행위는 따라가볼 만하다. 이런 걸 교과서에 넣겠다고 해서 2008년도에는 그러고 프로포지션 8으로 시작했지만 정식으로는 2011년 저희가 TV 넥스트를 설립하고 그때부터 계속 법안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음 세대를 다치게 하는 법안, 가정을 다치게 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싸우고 네네. 그다음에 좋은 법안들을 만들어서 그 좋은 법안들이란 것은 이제 가정을 세우고 정체성을 살리는 그런 네네. 법안들을 이제 우리는 올리고 그래서 싸우고 올리는
그렇게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그랬군요. 네. 네, 사모님, 기독교적 가치관에 위협이 되는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텐데요. 뭐 대표적으로 한두 가지 사례가 있다면 좀 소개 좀 해주시죠. 가장 최근 것만 말씀드리자면 동성결혼이 합법화되기 전부터 여러 이슈들이 있었고 우리가 법적인 싸움을 많이 했지만 동성결혼이 합법화되고 나서 2016년부터는 성전환, 네. 동성애가 청구되면 성전환자에 대한 법안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그랬군요. 친성전환자.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무엇을 생각해야 하냐면은 동성애 행위는 그냥 내 몸을 가지고 동성애 행위를 하는 거예요. 성전환자가 되려면은 세 가지가 있지만 대부분이 내 몸에 칼을 대서 네네. 내 몸을 가지고 남자면 여자 몸을 붙여야 되고 여자면은 남자의 몸으로 바꿔야 되는 참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는 어긋나는 것이죠. 네네. 그러니까 이런 법안들, 이런 것을 장려하고 옹호하는 법안들이 생기면서 가장 안 좋은 것은 지금 요번에 5월 달부터 지금 오바마 정부에서 크리스천 스쿨까지 너희들이 성전환자, 친성전환자 그 법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너희 학교에 주는 모든 자금을 없애든지 네. 아니면 소송을 걸어서 너희들을 법정으로 데리고 오든지 아니면 두 가지 다 하겠다라는 협박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각 분야별로 정말 여러 가지 다양한 위협들이 있는데 대처하는 어떤 방법들도 좀 다양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대처는 이제 처음에는 계속해서 싸우는 대처였어요. 예, 예. 우리도 정치를 몰랐고 우리도 뭘 하는지 모르지만 우선은 발등에 떨어진 불을 꺼야 된다. 저희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 다음 세대가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집이라고 봐요. 네네. 가정이라고. 그 집에 불이 났으니까 불을 끈 거예요. 네. 근데 이 일을 5년간 사역을 하다 보니까 긴급함과 urgent, 그다음에 중요성, 네네. important, 짧은 short-term 그 전략과 long-term 전략을 같이 가져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긴급한 것들은 빨리 계속 불을 끄고 네네. 그러면서 우리는 한국에다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한국은 아직까지 법으로 볼 때 네네. 미국처럼 이렇게 아주 탄탄하게 돼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미국도 물론 헐렁하지만 네. 한국은 아직 좀 더 여유가 있어요. 네네. 저희는 그 하나님을 믿는 정치인들이 계시다면 빨리 믿지 않는 분들보다 좋은 법, 다음 세대에게 유익한 법안들을 지금 미리미리 만들어내시라는 거예요. 네. 약자를 위해서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가정을 세우는 그런 법안들이 꼭 있어야지만이 지금의 한국에 있는 동성애 운동이 스탑이 되려면 미국과 같은 전력을 걷고 있는데 이 법안으로밖에 막을 수가 없어요. 네네네. 지금 그 한국의 법을 좀 보니까 그런 법이 없어요. 동성애자들이 원해서 먼저 우리가 동성애 단체로서 권위를 받고 싶다 하는 법을 올리는 순간 기독교 단체들은 힘이 빠집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대답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긴급한 것들은 빨리 끄고 중요한 것은 저희 TV넥스 단체가 성경적 세계관 아카데미 학교를 세웠어요. 네. 다른 길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밖에 회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썬데이 스쿨을 계속 하잖아요. 그냥 기도해, 말씀 읽어, 교회 열심히 나와. 이걸로 이제 더 이상 다음 세대에게 통하지 않습니다. 네네. 내가 왜 교회에 나와야 되는지, 내가 왜 부모님이 교회에 나오라는 말을 안 해도 내가 왜 교회 나가야 되는지, 내가 왜 하나님을 믿는지, 내가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인지, 내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왜라는 것이 정말 필요해요. 네. 스스로 고민하게 그렇죠. 만드는군요. 네. 스스로 고민하고 그 다음에는 how, 어떻게, 내가 이것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성경적 세계관 아카데미는 아이들에게 주입식이 아니라 생각하게 만들어요. 네. 그래서 클래스들의 4살짜리부터 고등학생, 대학생까지는 영어로 가르치고 학부모님들과 지도자들은 한글로 하면서 서로 논이라고 하나요? 네네. 디베이트를 네. 하면서 왜 이것이 성경을 빼고라도 이것이 왜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는가. 네네.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그리고 성경적으로 다 따질 수 있는 그러한 학교를 세우는 것을 우리는 장려합니다. 네네네. 우리 사모님 말씀 듣다 보니까 우리 청소년들과 직접적인 아주 깊이 있는 교제와 만남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사역은 주로 상담이나 또 교육, 강의 이런 것들로 이루어지나요? 네, 그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지금의 시대가
또 이제 인터넷의 시대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SNS를 또 많이 활용을 합니다. 네. 그래서 페이스북에서 저희가 이제 속속들이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정보들, 법안들, 그런 이제 안건들에 대한 이 기독교적인 해석이 일단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뉴스 자체보다도 그전에 기독교적인 해석이 담긴 그런 내용들을 페이스북에 저희가 계속 올리고요. 또 tvnext.org라는 그런 웹사이트에 모든 그런 배우실 수 있는 그런 자료 또 네네.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구나라는 상황을 아실 수 있는 그런 자료들 뭐 영상도 저희들이 많이 올려놔서 네. 그런 쪽으로 이제 교육을 해드리고 또 방금 또 제 아내가 이야기한 또 성경적 세계관 아카데미 그리고 또 이제 원하시는 또 교회들이 있으면은 가서 이제 그 세미나도 하게 되고요. 네네. 또 필요할 경우는 직접 청소년들하고의 또 상담, 또 학부모들을 하고의 상담도 저희들이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너무나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네, 목사님. 다음 세대를 위한 가치관보라는 단체인데요. 네. 정말 그 타이틀답게 금년도 또 내년도 아주 중요한 행사들이 있을 텐데 네. 우리 한국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네. 이런 행사를 좀 홍보하시고 네. 또 참여하기를 원하시고 또 기도해 주기를 원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소개 부탁합니다. 네. 한국에 계신 분들하고도 기도 제목으로 또 딱 같이 나누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2016년도가 미국에는 정말 중요한 해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선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대선 후보들의 가치관에 대한 홍보를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국에 계신 분들도 미국을 위해서 지금 중요한 때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셔서 성경적인 가치관을 조금이라도 더 가진 그런 정당이나 후보들이 이제 뽑힐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또 저희가 이제 성경적 세계관 아카데미를 1기를 시작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계속 이제 보급을 해 나갈 텐데 저희 단체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다른 단체들이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성경적 세계관 아카데미를 꼭 설립하셔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투자를 또 학부모를 위해서 투자를 해주셨으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모님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부탁합니다. 저희는 이 시작을 저희 이름처럼 다음 세대를 위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저희가 지금 가장 많이 강의를 하고 세미나를 하는 것은 학부모님들과 교육자님들입니다. 네네. 물론 다음 세대이기도 하죠.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모든 교육은 이제 학교에서 시작이 되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시작해서 학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 시작해서 가정에서 끝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이 우리 자녀들을 세상의 제자를 삼고 있을 때 우리가 모른다면 이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제 한국에 계신 학부모님들도 한국 학교에서도 교과서에 친동성애 이슈들이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라기는 저희 다음 세대가 곧 미래고 저희 다음 세대들의 가치관이 세상적으로 바뀐다면 미래가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라도 다음 세대에 투자를 하셔서 우리 다음 세대가 스스로 생각하며 스스로 사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더 발전된 한국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동성애 문제, 미국이나 한국이나 전 세계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지금인데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또 우리 두 분 같은 우리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미국에서 살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미래를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많이 같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두 분 오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 비 한 번에 피해 지역이 여러 곳 생겼는데요. 태풍 소식도 있고 또 이번 주 수요일까지는 많은 비가 예상된다고 하니까요.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C채널 매거진 굿데이는 여러분이 직접 참여하실 수 있는 방송입니다.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인터넷을 통해서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